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진료실에서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공부 내용은 제가 거의 메인으로 진료하는 파트가 알레르기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주로 알러지가 조절이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을 제가 치료를 해드립니다. 심지어는 뭐 대학병원에서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참 힘든 작업이긴 한데요. 먼저 약을 끊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한테 오신 분 중에 3년 넘게 면역 억제제를 쓰시다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쓰다 보면은 문제는 이제 약에 대한 내성도 생길 뿐더러 몸에 인이 박힌다고 하죠. 그러면 약을 끊었을 때의 리바운드 현상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면역 억제제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은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죠. 알러지 면역이라는 게 면역이 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면역이 과한 것들을 셧다운 시키는 개념으로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알레르기 면역은 좀 가라앉아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제 다른 우리 몸을 디펜스 방어하는 다른 모든 면역조차도 셧다운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취약해지는 게 이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로 알레르기 피부 반응보다는 감염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흔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염에 대한 항진균제라든지 항생제를 쓸 때가 있어요. 단기간은 어쩔 수 없죠. 감염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균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균을 막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알레르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제가 만든 어떤 패러다임인데,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옆에다 제가 자료를 올릴 테니까 제 밑바닥에 작업을 하는 게, 저도 약을 좋아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악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 약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요. 국소적으로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로션이나 연고가 제일 중요한 약이 될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경구제로 먹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뭐 때에 따라서는 감염 때문에 먹는 항생제, 항진균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약이 되는데, 이 약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너무 약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는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답이 없어서 계속 대학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견뎌야 된다, 약을 먹으면 안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둘 다 너무 이제 치우친 거죠. 약은 필요할 때 쓰는 거고 필요하지 않는 몸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밑에 그 약을 밑에 깔아 넣었고요, 제가. 두 번째는 이제 환경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환경이라는 거는 주거 환경도 있을 거고 피부 환경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영상 작업했던 아토피 피부염 피부 관리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 관리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습 관리도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세정 관리도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알러젠,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알러젠에 대한 환경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 없이 자꾸 원인 항원에 폭로되면서 나빠지는 과정에서 자꾸 약만 쓰시면은 효과가 없겠죠. 그게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기본이죠. 세 번째는 이것도 음식 관리가 들어갈 건데요. 음식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올렸던 히스타민 인토러런스 파트에서 올렸던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들 있죠. 그게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히스타민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는 음식들을 자꾸 넣어주시게 되면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러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부 소양증이 심하신 환자들은 그런 음식들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에 영양관리인데요. 검사를 해보면은,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영양소의 결핍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영양소의 결핍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고 면역 기능부터 시작해서 모든 디펜스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대인이 먹는 식단에서는 그런 원료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원료가 부족하니까 그 기능이 안 돌아가겠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원내 오시면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찾아서 그 영양소를 넣어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대망의
5번째, 최근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보면은 특이항원 면역 치료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쪽에도 올릴 텐데 그것도 보시는데 그게 지금 마지막에 집을 짓는 마지막 우산 역할을 해주는 지붕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이항원 면역 치료라는 어떤 영상이 있을 건데요. 그 영상의 내용이 지금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는 5번째 면역요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알러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이제 지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지을 때 뭐 하나가 빠져도 집이 이상해지겠죠. 창문이 없거나 문이 없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념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 단계에 넘어갈 수 있죠. 이 중에서 뭐 하나만 이제 강조를 하시거나 또 뭐 하나에 필이 꽂혀가지고 이것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15년 넘게 알러지를 전문으로 보다 보니까 뭐 다 안 해봤겠습니까? 이것만 막 주구장창 파보기도 하고 또 이 뭐 영양소 하나에 꽂혀가지고 영양소만 막 줘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파트별로 공부해서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독소라든지 환경 독소도 영향이 있겠죠. 일단은 전반적인 우리 알러지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비타민C가 타여져 있는 물이에요. 굿바이.